자, 울진 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저희가 또 대선의 이후로 또 우리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 후보자님들 모시고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부산 중구의회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인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받는 구청 근로자 200여 명에게 임금의 26%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뽑으면 작게나마 생활이 바뀌지만 못 뽑으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게 지방선거인데요. 우리 세금으로 연봉을 주는 지방의원, 이를테면 우리가 고용주인 셈인데요. 오는 6월 1일 4년 만에 인력시장이 크게 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고를 준비가 되셨는지. 인력시장이 크게 서는데 사람을 고르는데, 우리 모성들을 고르는데 좋은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김반장이 간다가 오늘부터 기획으로 기초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나선거구, 다선거구, 그리고 광역위원, 도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출마자들, 또 그 유권자들이 요청해 주시는 유력 후보들 저희가 시간이 할애되는 한 모두 모시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의 주인공, 울진 기초위원 가선거구 임승필, 박영길 예비 후보를 모시고 시민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이분들이 진짜 머슴으로 우리를 섬길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탐구 생활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승필 후보자님, 이제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죠? 예비 후보. 예, 예비 후보. 예, 맞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김반장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하고 예. 우리 김반장이 간다 애독자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예, 먼저 이렇게 또 제8회 지방선거에 기초위원 후보로 나섰는데 우리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반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한 반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렇게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저도 뭐 할 때마다 떨립니다. 예. 이 뭐 정말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인사하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싫었는데 네네. 저도 한번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 또한 또 이 선거 때 되니까 유권자들에게 표 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참 염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런 동량들을 뽑아야 되니까 잘 검증하시고 오늘 이 탐구 생활에서 저를 좀 많이 탐구해 주시길 바라고 네. 또 좀 전에 울진에 산불이 유례 없는 이런 산불이 나서 우리 이재민들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산불 진화에 몸소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시고 또 현장에서 또 고생하신 우리 국민들하고 또 지원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50년간 임형으로 살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임성필로 개명하여 공식적으로 선거에는 처음으로 예, 개명한 이름으로. 이렇게 처음 나서는 이런 기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열심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야, 역시 달변가시긴 달변가십니다. 네, 말씀 잘하시고. 1991년도 지방의원이 부활되고 1995년부터 이제 선거가 열려서 30년이 넘었어요, 벌써.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의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도의원, 국회의원, 또 지방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단체장은 이제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의원들이 저희하고 생활 밀착형으로 늘 마주보고 함께하고 하소연도 제일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 민주주의의 풀뿌리 기초의원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피부에 살같이 와닿기 때문에. 의원님은 뭐 7대 초선 의원으로 4년간 또 의원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에 또 의장도 하시고 그래서 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하셨다가 안타깝게
세 표 차로.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감성입니다. 안타깝게 세 표 차로 떨어지셨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운 좋게 또 초선의 국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당선도 되고 부의장 의장을 거치고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서 낙선을 했는데 막상 또 떨어지니까 떨어지신 분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운 좋게 뭐 바로 되었으니까 네네. 그분들의 마음을 몰랐는데 첫 등판에 바로 되셨네. 예, 뭐 운 좋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또 낙선이 되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분들의 입장을 네네. 낙선하신 분들의 입장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의회를 이제 밖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네네. 제가 했을 때 이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엔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 성찰의 시간을. 예, 성찰의 시간도 되었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가 참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는 막 국민으로 편하게 좀 살아볼까 했는데 했는데 또 이 정치판을 바르다 보니 발을 못 빼는 속설이 있듯이 마약보다도 더 세다 하던데 정신병이. 예, 또 많은 미련이 남아서 네, 다시 한번 국민을 잃어보려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연 4년의 성찰의 시간이 네네. 다시 국민들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저에게는 약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네. 우리 윤석열 우리 당선인은 구수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사실은. 구수를 하셨다는데 뭐 한 번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지방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예. 지역사회 규칙을 만들고 살림살이를 챙기고 지방 단체장을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풀뿌리 역할인데 그 4년 동안 또 국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바라보셨다고 하고 울진군을 바라보셨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울진 국민들은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참 부정부패 때문에 좀 신뢰도가 많이 낮아요, 생각보다. 그 참 안타까운 일 때문에 그때 또 우연치 않게 의장을 또 하신 계기도 그렇게 된 거고 또 그 중간에 7대 때 하셨죠. 예. 8대 의원들 중에는 또 뭐 안타까운 일로 또 중간에 그 의원직을 또 사퇴하시게 되고 또 뭐 재판도 받으시고 또 현재도 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울진 군의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부패 원상으로 또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된지 의원들끼리는 서로 뭐 이렇게 견제가 안 되나요? 의원은 누가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을 사실 가장 겁내야 될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4년 동안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우리 법에는 주민소환제라고 있어가지고 네네. 우리 국민들이 의원들을 분명히 이렇게 또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사실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 알기를 네네. 이렇게 우습게 한다면 좀 그렇지만은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생각을 가지고 모든 네.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 선거라든가 이런 조례 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네네. 실제 필드에 나와서 국민들 생각을 듣고 네네. 그걸 적극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원들 자기들만의 몫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8명이 앉아서 결정을 하니까 네네. 국민 전체 목소리가 당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례로 뭐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네. 돼지 8마리 끌고 서울 가지, 참 돼지 수백 마리를 끌고 서울 가지, 네네. 의원 8명 데리고 서울 가기가 더 힘들다는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의사과 직원들도 3D네요, 3D. 예, 그래서 의원 8명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국민을 생각한다 하면 네.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네네. 기회들을 많이 가지면 이런 바람을 또 바라봅니다. 네네. 경력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은 뭐 현직이 아니시니까. 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되면 이제 재선 의원으로 가겠지만은 쉬었던 게 제가 재선이 아니고 몇 선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수양은. 네. 그래서 그때 7대 때 의원을 당선되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7이었습니다. 뭐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적은 나이도 아니네요. 사실은 47이면. 근데 이제 제가 47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지역의 어른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네네. 많이 먹었다 생각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이제 나도 뭐 지역의 어른이니까 이런 결정은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네. 했었는데 낙선하고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 되어 보니까 올해 연세가 실례지만. 예, 집에 나이로 55입니다. 아, 55이시고. 예, 그래서 바라본 40대는 패기도 있고 청년이었더라고. 지방 정치에는 40대가 아직은 젊다. 아, 젊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또 지나고 나니 그 당시에는 내가 아이고 뭐 자식들도 이거 참 애국자시죠. 삼남매를 두셨으니까 아이도 3명 이렇게 키우고 내가 47이면 그래도 중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도 어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 그 47의 임승필 감성하고 55세 임승필 감성은 분명히 틀리겠죠. 차이도 있고. 예, 뭐 제 스스로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다르겠지만 네. 하여간 저희한테는 뭐 감내의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이 바뀐 임성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해골물을 4년 동안 마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인생을 좀 득도하시는 그런 멘트가 제가 그 개인적으로 또 뭐 다 지역 사이니까 지역 선배로서 제가 아주 20대 때부터 뵀는데 그때는 뭐 어휴 옆에 가기도 겁나고 포스가 거의 뭐 정국구 형님 같은 듬직하신 포스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금강산에 저 우리 양주의 임꺽정, 금강산의 장길산, 울진의 임형호 뭐 이러면서 그때 그 지역사회에서 하여튼 그 좋은 선배님으로서 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세상을 리드하는 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왜 또 어릴 때 이렇게 또 친구들 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단체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또 리더십이 좋아요 보면 대개가 원래 읍내 1위 읍내 오리죠. 읍내 오리 새마실 새마실. 아 읍내 오리시고 땅은 좀 있습니까 그쪽에 개발이 많이 됐던데 사업하다가 아버지 물려주신 것도 다 정리하고 아이고, 지금은 아이고, 뭐 집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정치인이 잘 살면 되게 의심을 받아요. 그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저 좀 좋은 차 타면 저거 뭐 해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시쳇말로 의심을 하는데 청빈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4년 만약 이번에 당선되셔서 4년 뒤에 뭐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하시면 월급이 얼마 안 되고 좀 힘들 것 같고 사모님 하시는 사업이 좀 잘 되거나 뭐 자녀분들이 좀 벌어서 아빠 사주면 뭐 모를까 월급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월급이 한 255만 원 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수령에게 9년 하면 네, 맞습니다.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축의금이나 상가집 부잣돈만 내도 기름값만 해도 모자랄 텐데 그 직업을 따로 갖지 않으면 기초위원의 삶이 상당히 빈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탐구 생활이기 때문에 쏙쏙 들어갑니다 뼛속까지. 예. 예, 저도 뭐 이제 제일하원이랑 꽃집을 지금 20년 넘게 식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코로나로 워낙 이렇게 행사가 없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들고 또 뭐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제 뭐 큰 놈은 취직을 하였고 둘째 셋째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내도 이제 편의점을 이제 하나 해서 하고 편의점을. 있는데 뭐 자식들한테 손 내밀어가 받기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아직 안 되고 예. 사오를 잘 얻어야 되겠네. 예. 지금 현재 뭐 꽃집 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건히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저는 그러시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 예, 소상인들. 뭐 농업이나 우리 업 이렇게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은 실제 가장 힘든 거는 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이렇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뭐 태풍 피해가 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영업자라고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을 해도 해줄 수도 없고 네네. 인테리어를 해도 모두 자기 손으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숫자가
또 어떻게 보면 농민이나 어민들보다 더 많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세금도 100%다 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원이 또 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한 번 더 되면 우리 뭐 농업 이미 다 하겠지만은 소상공인들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제가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우증군에서 원자력에서 이렇게 나온 돈을 네.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이자도 저는 2% 있던 걸 1%도 낮춰놨는데 실제 그게 이제 금융여신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네. 문턱이 높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이런- 가보면 또 실제로 대출이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도 참 많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때 그 7대 의원 하실 때랑 지금은 환경이 많이 틀리죠. 생태계가 지역 경제나 뭐 상황도 그렇고 뭐 원자력 지원금도 이런 것도 많이 좀 바뀌었을 테고 의원님 7대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많이 틀린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울진군에 이제 태풍, 산불, 코로나 이런 뭐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현상이 왔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경제 공동화가 왔다시피 네네. 가게들이 지금 임대가 안 나갈 정도로 지금 시장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네, 맞아요. 월세도 많이 밀리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자력이 이제 3, 4호기가 신화물 3, 4호기가 이렇게 정지가 됨으로써 네네. 실질적인 들어오는 세수는 차이가 없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네네. 이런 차이는 원자력이 때문에 장사가 어렵다 이런 네네.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더 움츠리게 되더라고요. 네, 위축돼요. 있어도 안 쓰는 안 쓰고 예, 모임도 적고. 예,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국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정권도 바뀌고 네. 이제 코로나 방역도 이제 많이 해제가 되고 하니까 그때하고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당선인도 또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이 또 많이 또 좀 뭐 새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사실 기대심도 크고 특히 이제 경북 지역에는 당선인은 많이 그 지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그 대선 얘기를 잠깐 하면 대선 때 그 뭐 국회의원이 시켰는지 뭐 박형수 의원께서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의원들 지방 의원 후보자들하고 단체장하고 뭐 할 거 없이 전부 연설을 시키시더라고요. 유세차에서. 예. 근데 상당히 그 임승필 의원이 연설하실 때 느낌 있었어요. 연설 잘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정치잖아요, 사실은. 말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냥 글 쓰는 작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정치가 빠지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인간과 인간의 갈등 해소의 제일 목적이 정치를 통해서 갈등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사회적 구조인데 저 양반 말은 잘하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말은 잘하는데 그래도 경력이 있으시니까 의원으로 그 4년 동안 내가 이런 걸 했다. 예. 예, 뭐 지금 저도 뭐 임승필 의원이 4년 동안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뭐 저 인상 깊었던 내가 이거는 좀 잘한 것 같다라고 자랑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랑질 좀 하시면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네. 참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오늘 판을 깔아주니 예, 판을 깔았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울진군 전체 가정에 이렇게 전기세가 15,000여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네네. 그걸 우리 5대 때 전신규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울진군청에서 조례는 위헌이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해서 네네. 제가 7대 때 들어가니까 이 조례가 고법까지 의회가 승소 판결을 받고 더 이상 진행을 안 시겠더라고요. 오. 3년 동안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걸 네네. 어장하면서 꺼내서 뭐 또 당시 군수님이 우리 또 저하고 종신 임강훈 군수님이었는데 네, 인강 교수님. 대법원에다 상고를 해가지고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울진군 전체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전기세. 제가 이제, 전기세를 정리를 했었고 사실 전신규 의원이 토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성 출신 전신규 예, 예. 의원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울진군 전역에 우리 원자력에서 나온 돈이 그나마 이제 좀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일들을 했었고 네네. 또 퇴비 비료를 이제 전에는 동해안 앞에 두던 거를 네. 바까지 또 다 갖다 줄 수 있도록 봄만 되면 그거 나눠주는 거, 그 퇴비 비료 말씀하시는 거. 예, 울진군에서 나눠주는 그거를 이제 경작지까지 오. 전부 다 갖다 줄 수
완전히 그 택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네. 또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농협의 조합장님들이 다 해줘가지고 이제 조합장들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사실은 그건 또 제가 한 거고. 아, 그렇구나. 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뭐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이 네네. 무상으로 이제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게 7대 때 만들어진 겁니까? 예, 뭐 제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도록 우리 이제 한손과 이제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해서. 한손 사업자가 직접 지원하도록 네. 아이디어를 제가 냈던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딸 둘이 다 혜택을 받아가지고 네. 그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우리 울진읍에는 남대천에 지금 이렇게 하천에 물이 이제 가두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를 이제 한 3m 정도 준설을 해서 진흙을 이렇게 안에다 발라서 물이 천천히 빠지도록 네네. 이렇게 하고 징검다리도 이제 제가 놓자고 그래서 어. 이제 다리를 놨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구나. 네, 태풍 밑탁 때 뭐 이 수위가 낮아져서 네. 사실 월변 제방뚝도 안 터졌고 오, 그렇게 또 풀이가 되나요? 그때 막 요만큼 찼었거든. 그 다리하고 물 높이하고 넘는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 그때 그래도 손을 봐놔가지고. 한 2m 이제 수심이 낮아졌으니까 오, 그렇구나. 예, 뭐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큰 역할 하셨네,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도 몰라. 근데 이병욱이가 한 건지 몰라. 아, 임승필 전 의원이 한 거 아무도 몰라. 이거는 뭐, 팩트니까. 예, 예. 그렇구나. 아이고. 또 뭐 한 가지만 더 자랑하시면. 그거 마지막 건 넘어받았습니다. 아이고. 제 가게도 그 넘었으면 잠겼을 텐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농민들에게 사실 이렇게 많은 조례들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또 도시농업이라고 우리 시내에서도 아파트에서도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키우고 싶거나 네네. 이런 우리 도시농업 이렇게 네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거는 뭐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되겠 근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면 우리 아파트 동민들이 가장 많으니까 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구나. 또 우리 김 반장님 워낙 교육적으로 열성이 높으니까 사실 부모 학습 지원 조례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건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모 학습 조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부모가 바로 서야 이제 자식들이 바로 서기 때문에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뭐 예, 이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뭐 교육청이든 뭐든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조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청소년 문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때 청소년 뭐 꿈나무 뭐죠? 그때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예, 뭐 청소년 지킴이라는 지킴이. 단체를 네. 만들어서 한 10여 년 또 제가 회장을 하고 애들 또 이렇게 끼 또 이런 거 장기자랑 할 수 있는 무대도 많이 만들어 예, 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뭐 청소년 가요제 네네. 그다음에 우리 집 청소년 축구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회장 총무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래도 한 13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거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청나게 완화됐고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선되시면 또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많은 청소년들이 또 혜택과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좀 제가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울진군의 예산이 장애인하고 청소년 쪽으로 제가 했을 때 3%가 채 안 되었더라고요. 총 예산에.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걸 못했던 게 지금도 이렇게 후회스럽습니다. 그 떨어지니까 못하지. 당선돼야지. 그러니까 왜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하고 갔어요, 그래. 아이고. 예, 꼭 챙기겠습니다. 네네. 예. 그 뭐 자꾸 아픈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때 낙선의 이유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참 많은 카드라 뉴스가 많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 뭐 이번 우리 기초의원 공천 면접에도 면접관님이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좀 뭐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족해서 떨어졌고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 부족함 때문에 떨어졌고 그래서 덧붙인다면 이제 공무원들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공무원들이 저 되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도 유권자니. 예,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입건 개입을 했다.
제가 돈을 받았다, 뭐 이제 뇌물을 좋아하더라, 네. 이런 이제 마타도아 선거에 제가 이제 틀에 갇혔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저는 후보자니까 저희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해주는데 네, 네. 이제 시장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여론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대방 후보들 공약집에 이권 개입하지 않겠다, 폰 잡지 않겠다, 이런 공약들을 갖고 상대방 후보들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홍보물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해 당사자가 3명인데 네, 네. 과연 그러면 이런 소문들을 누가 내겠냐, 사실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결론은 왜 됐든가 저는 뭐 지금도 이렇게 제 자신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우리 실과장님한테 수의계약권 하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다 하면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선거란 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에 민감한 건 민감하죠. 금방 이렇게 네네. 또 접근하고 또 이제 같이 입소문을 내주더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작점은 얘기인데 나중에는 뭐 산사태 날 정도로 눈덩이가 되어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되었었는데 뭐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임승필은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간다는 것보다는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지난번에 김반장이 간다 가을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 업자 유착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을 하셨고 그 업자 유착설에 나오는 그 업자를 제가 2번 정도 뵀어요. 그래서 저 K모 씨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더니 나도 그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시원하다. 뭐 내가 그분하고 진짜 해먹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그런 일도 없었는데 나도 오해를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색안경을 끼고 봐서 우리 가족들도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다. 두 분이 친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동네 안 친한 사람이 어딨냐, 다 선후배지. 근데 그분하고 술을 안 먹는다 이러더라고. 일단은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거가 말은 축제라고 하지만 마타도가 난무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 비방하고 네거티브 하는 것들이 선거 전략에 제일 잘 먹힌다고 합니다. 남 욕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에 콘텐츠에 남아 있는데 이명욱 전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증거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100% 비밀 보장을 하고 임승필 의원의 낙선 운동을 내가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았고 본인도 그런 일이 있으면 출마를 안 하겠다고 그날 약속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요 증거만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바로 공개적으로 낙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피켓 들고 가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하겠습니다. 뭐 본인이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시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자분도 상당히 시원했다. 다 털고 가서.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선거가 시작되니까 슬슬 그런 것 나옵니까? 같습니다. 바로 거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이 자리 빌어가지고 우리 그분하고 가족들에게 참 저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가족들도 힘들었겠지 뭐.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인가 우리 신랑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땅 팔고 집 팔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니 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가족들도 힘들죠,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겠지만은 또 타인의 가족들이 그런 또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네네. 또 안타깝습니다. 그 업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뭐 본인 다 털고 갔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뭐 나도 너란 표현은 그런, 당신도 그 임승필 후보자처럼 떳떳하지 못한 증거들이 나오면 책임질 수 있느냐? 저 책임진다 하더라고. 울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떠나겠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조 선생님의 명언처럼 지구를 떠나거나 그걸 하시겠다고. 그거는 이렇게 뭐 마무리하고.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뭐 업자한테 돈 안 받고 그 일주일 받고 안 했다는데 자꾸 그 씹을 갖고 씹으면 뭐 얼굴 못생긴 걸로 씹으면 참을 수 있는데 뭐 그 없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갖다 내니까 우리 선거는 하되 또 페어플레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끝나면 다 이웃이고 선후배인데. 맞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저한테 제보를 주세요. 제가 익명으로 다 처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원의 역할 중에서 지역사회 규칙을 만드는 조례 제정이 있잖아요. 예. 그
이런 조례는 좀 하나 못 만들고 싶다. 그때 내가 현역일 때 못 만들어서 아쉬운 게 있다는 조례가 있으신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아까 우리 이제 전기세가 가정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네네. 지금 한 번 더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가게를 이렇게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오. 한번 그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아, 영업용도 예예. 업무용이죠. 그죠? 업무용, 예, 업무용. 업무용 전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만들고 싶다. 예. 그래 이제 여기 선거구가 울진 읍하고 금강성면이잖아요. 예. 이제 뭐 기초의원은 선거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가나다로 도의원은 뭐 한 분으로 모시는 걸로. 도의원 선거가 군수 선거보다 더 뭐 전문 용어로 빡셉니다 지금. 예. 다행인 것은 선거구가 안 바뀐 게 다행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울진 읍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랜덤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대본이었기 때문에 대나리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대나리 하면 뭐가 필요하다. 대나리가 사실 울진읍에서 이렇게 인접한 바다항인데 네. 지금 이제 울진항이라고 현내항이라 하죠, 그죠? 예, 그쪽에 이제 이렇게 항 자체가 울진항으로 이제 정해져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나리는 지금 뭐 배는 있는데 사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배를 대기 힘들어 가지고 아 현내향은 울진항으로 이름이 명칭이 예, 바뀌었습니다. 개명됐구나. 예, 거기 이제 뭐 미항이라 이래 가지고 미향이라고 공사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을 받는데 대나리는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 지원이 되는 게 없어서 네네. 지금 이제 뭐 죽진항이라 해가지고 대나리 항 이름이 죽진항입니다. 죽진항 예. 처음 들어봅니다. 예, 어, 죽진항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예, 예. 죽진항. 그래서 이제 원양리하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우리 울진항이 받았던 이런 해안 뉴딜 사업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좀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이 부분도 좀 챙겨서 대나리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하고. 양정하고 대나리가 연결하는 그 해안 도로가 예, 예. 그 현내향보다 더 길잖아요, 사실은. 예, 예. 거기도 아주 미항인데 개발하려면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소외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 뭐 지금 뭐 보행로도 보면 사실 없고 네네. 방파제 때문에 네네. 가로등도 제가 의원할 때 사실 그 부분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걸어서 해파랑길이라고 하는데 네네. 해파는 길. 예, 차도 우선으로 돼 있고 인도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나리는 그런 것들이 뭐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게 제일 선행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울진읍하고 대흥리도 울진읍으로 들어가죠, 대흥리. 예, 울진읍입니다. 네, 요번 산불 때문에 저희도 뭐 자원봉사한다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거기 전설의 어우. 9시만 되면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나온다 그래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한번 만나보고 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나왔는데 대흥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농촌 마을이잖아요. 예, 예.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대흥리는 지금 이제 골이 이렇게 몇 개 골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뭐 깨박골하고 뭐 번동마을 이제 이런 형태로 나눠져. 사실 거기 마을 버스도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희망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예. 그리고 전에는 방송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방송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뭐 제가 의원할 때 이제 그렇게 예산들을 지원했었는데 네. 그리고 지금 군립공원으로 묶여서 이렇게 발전도 할 수 없는 개발 행위가 힘드네요. 예, 예. 거의 뭐 지금 요즘 이렇게 왕피천 국립공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의 제재를 받습니다. 군립공원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토도 많이 없고 이제 송이를 나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업을 이렇게 하는데 또 연세도 전부 다 많으시고 네네. 뭐 전체 한 7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네네. 골골이. 그래서 사실 소득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에 휴게소 있던 데를 네. 지금 마을에서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네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네네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 동네 사시는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지내노? 성금 미쳐라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형님 장사가 잘 되니까 원래는 뭐 죽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여러 때문에. 가지로. 그래서 좀 나아지겠지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산불이 대응까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다행이고. 네네. 그 휴게소를 위주로
개발을 좀 해서 주민소득 사업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시고 대영리 쪽에는 그 울진 금강송면하고 울진읍을 이렇게 챙긴다고 그러죠. 챙기다 보면 이 섹터가 상당히 크죠. 예, 넓죠. 생각보다. 예. 다녀보니까 골고리 엄청 크대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요번 울진읍에는 뭐 그래도 군청이 있고 많은 인구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 뭐 생활 SOC도 잘 돼 있는데 그 소외되는 농촌마을 요즘 뭐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구 절벽 시대가 뭐 경북 모든 곳에 뭐 전라도하고 경북이 제일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이 줄어요. 예. 그 상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진짜 없잖아요. 예. 오히려 왕피 분교 거기에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학교에도 군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 우리 또 기초공천 면접했던 얘기를 하겠는데 네.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답변을 했거든요. 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아. 우리 지역구의 문제점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울진읍이 인구가 가장 많고 네네. 금강송면이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네네. 거의 뭐한 13대 1 정도 비율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네. 이 두 지역구를 제가 갖고 있는데 네네. 울진읍에는 인구 쏠림 현상이 생기고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각 읍면에 인구가 주는 이것이 문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울진읍으로 이사를 오니까 도시의 공동화가 예, 심각합니다. 인구 쏠림 현상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도 이제 고민 중인데 오늘 또 우리 반장님께서 또 묻네 그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뭐 우리 금강송면이 봉화하고 이렇게 경계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금강송면 강해 같은 데는 학군이 봉화군으로 돼 있어요. 아, 광해는 학군이 또 봉화군으로 돼 예, 있구나. 예. 행정구역상은 울진이지만 울진이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봉화로 학교를 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게뭐 한 명당 학습비 지원을 1년에 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봉화에서요? 예. 어.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이렇게 학습제를 하면 네네네. 그리고 뭐 우리 친구도 쌍둥이가 있는데 두 네. 명이니까 300만 원이니까 오. 애들 봉화로 보내는 거예요. 아, 일부러? 네, 학교를 어차피 지금 뭐 통학버스가 다 태워주고 하니까. 그럼 봉화군에서? 예. 아, 봉화교육청이 아니고 군에서 뭐 지원. 구원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니까 네, 인구 유입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울진군에도 이런 사업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 네, 저도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예. 오, 200만 원씩. 3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1인당 150만 원씩 쌍둥이니까 아, 300만 300만 원. 원. 예, 그거 좋다, 그죠? 15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작은 마을에 사는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니까 그런 혜택들이 있고 그러면 귀농 인구도 왔을 때 또 비교를 하거든. 요즘 뭐 복지 국가 막 이런 것들 또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런 거 아이들 위한 그런 조례 제정이나 지원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공부 많이 하셨네 보니까. 칼 좀 가르쳤는데 칼 좀 가르쳐요 보니까.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민원이나 청원 접수 이런 것들을 아까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지만 조례 제정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 제가 보니까 그 개개인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후보님하고 뭐 아니까 전화를 해서 어유 의원님 뭐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잘 모르시거나 또 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한테 마음대로 전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뭐 네가 뭔데 이럴까봐 겁나기도 하고 내가 전화했을 때 어떻게 대우해 줄까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또는 그러니까 뭐 벽이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까지 의원들이 어깨 힘들어가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 감성으로 말씀드리면 얘들이란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후보들이 의원이 되면 어깨에 힘을 준다. 그건 다가가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저도 이제 어떻게 소통할 건지. 낙선이 되어서 국민이 되어서 바라봤던 의회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의회 사무실이 2층인데 문턱이 참 높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계단이. 네네. 그런데 막상 국민이 되니까
저 계단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뭐 연락하세요 일 있으면 이러면서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 연락하기가 금방 이제 반장님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부분들이 네네. 힘든 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과연 의원이 들어줄까? 그러니까 그럼 괜히 내가 목 아프게 얘기만 한 거 아니야? 말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 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되면 저는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명함을 주시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편한 자리에 모시고 그래서 의회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도 의원실에 들어가면 의원 7명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유튜브 목소리가 작게 들린대 지금. 그렇게 예, 카톡이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7명이 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 민원 제기하기도 너무 힘든 거야. 네네. 그래서 편한 자리에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으로 네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하시라도 전화 주시면 또 제 전화번호가 781-1111입니다. 781에 14개입니다. 010? 아니 그냥 일반 전화. 일반 전화가 781에 1111. 예. 어유 근데 아포카네 아포카. 일 많이 하라고 뭐 이 아.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는 줄 몰라도 그렇구나. 이 전화로 주시면 제가 받으면 하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의회가 되고 찾아가는 의회가 예. 되겠다. 예. 소리를 제일 크게 해도 집중을 안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카톡이 오셨네. 좀 올렸나요? 네네. 이거 괜찮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못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가 봐. 지금. 많아요. 이게 그 유튜브를 열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예. 실제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링크로 듣는 사람들은 여기 그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앱에서 바로 보시면 좀 아직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소리가 왜 그러지? 아니 두 분이 지금 계속 온 것 같아. 두 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소리가 중요한데 오늘따라 바짝 되시죠? 네. 잠시. 네.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목소리 톤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모니터링 하시긴 어떻습니까? 저 괜찮나? 그래요? 어머나. 스피커를 귀에 대고 듣고 있답니다. 이런 또 여덟 시청자가 계셔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라이브라서 조금 뭐 시스템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고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카톡으로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바로 반영해 주시는구나 여기 또 애독자께서 고맙습니다. 그렇고 소통은 이제 소통 공간이나 본인이 찾아가는 의회를 스스로 뭐 의원이 의회니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 기관이니까 맞습니다. 찾아가시겠다. 초선 때는 그 생각 못 하셨죠? 사실 업무가 19개 그 당시 실과였는데 책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배우다 보니까 초선이다 보니 그래서 대민보다는 안에 치우친 내부에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공무원들이 피곤해가지고 임승풀이 한 번 더 되면 우리 피곤하다 뭐 이런 또 뭐 일부 그런 유언비어가 카드라가 있었던 거지 이건 팩트는 아니고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젊은 나이에 의욕과 패기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또 실무하시는 또 공무원들께서는 저 사람 피곤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떨어져서 보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저보다는 그때는 항상 이렇게 한 6, 7년 선배님이었더라고. 그렇다 이렇게 뭐 이제 안건이라든가 그다음 예산 문제라든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의원이 후배니까 두 번, 세 번 찾아오기가 사실 참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사람인데 아무리 이제 공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인 이런 사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까지 못 헤아리고 안 된다 이러면 두 번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서 이제 고집불통이고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자리 빌어서 이제 퇴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때 고집해야 참 죄송하고 네네. 한 번 더 하면 네. 우리 공직자들하고 소통하고 네네. 편안하게 네. 일을 할 수 있는 네. DS 공무원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돼보고 싶습니다. 아, 그때는 초보 운전이라서 조금 이렇게 거칠게 드라이빙을 했고, 예. 막 드래프트까지 막 젊은 나이에 막 했는데, 아, 이제는 그래도 좀 익었기 때문에, 예. 아,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순화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또 예.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선회하고 또 돌아갈 건 돌아가고 돌파할 건 돌파하고 좀 완충 역할을 좀 하겠다 이제는 위해를. 어차피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정활동. 군의원들도 그렇고 결국 이제 행정이 국민을 위한 거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 다를 뿐이고. 예, 그 방법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지고 적극 국민들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또 카드라 뉴스인데 임승필 의원의 뭐 공무원 갑질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지나고 보니 아 내가 운전을 좀 세게 한 건 세게 한 거다. 아, 예. 예, 본인이 또 자기 성찰을 좀 하시고 이제는 성숙해진 만큼 묵은지처럼 은은하게 또 속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또 뭐 그때보다 좀 늙어지신 것 같아. 흰머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근데 또 전투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지금 그 울진 군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매 그 의회마다 7대 8대 9대 계속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전투력이 좀 약해졌다. 뭐 자꾸 착한 척만 하냐 말이지. 오히려 그래 그러면 임승필이는 말이야. 뭐 세게 한다고 뭐 내쫓으면은 또 뭐 살살하면 또 살살 문다 그러고 뭐 왜 되노? 야, 절반을 하면 된다. 뭐 사람마다 이제 뭐 평가하는 게 틀리지만 또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라고 있는 자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뭐 의원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강약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또 노련하게 하실 것 같아요. 노련하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일을 하는데 방법을 달리 하겠다. 아, 방법을 이제 조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과의 교감이나 소통도 방법을 조금 처음보다는 더 세련되고 품격 있게 하시겠다.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예산 심의 승인하는 일을 해요. 군위에서. 예. 그 울진군 예산이 매년 틀리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한 7천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7천억 미만 정도 예, 되는데 예. 예산 심사할 때는 정신 없으시죠? 이제 각 실과의 예산서가 올라오면 책이 한 4, 50건이 올라옵니다. 네네. 그럼 그 이제 세부 아 근데 그거 다 봐요, 솔직히. 뭐 제일 궁금한데? 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예, 예. 유튜브에 이제 요새는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는 방송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예. 그모 의원께서 이만한 보따리를 예, 예. 두 개를 들고 나는 뭐 헬스장 가는 줄 알았는데 딱 넣으시더니 연설이 질의를 하시고 뭐 하시는데 군정 질의를 하고 하시는데 여기서 소리를 아무것도 안 꺼내. 그냥 여쭤보는 거 하나 들고 그걸로 딱 끝나. 이거는 왜 들고 왔어? 완전 퍼포먼스라. 색깔도 좋아요. 분홍색도 딱 보자기. 나는 저 어디 재판장에 가는 검사가 청문회하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제 양반들 저 쇼다. 뭐 보긴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봐요. 어떻게 뭐 의원님마다 틀리겠지만 뭐 뭐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있다라고 막 다들 불 켜놓고 막 이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의원들마다 성향은 틀리겠지만은 네. 저는 의정 활동할 때 앞에 썼던 예산 금액하고 네. 폐지 뒤에 썼던 예산 금액 틀린 것도 찾아냈거든요. 어. 그럼 결국 이제 책을 보니까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안 보면 우리 국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찾아내면 누가 작살납니까 전문 용어로? 뭐 그거는 내부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떨어졌지. 공무원들이 싫어하지. 좀 그때 찾아내라고 또 국민들이 보낸 거니까 안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고맙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찾아주셔가지고. 그래요? 예, 부기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분도 또 좀 통이 크시네 공무원 치고. 예. 깐깐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예. 그분도 지금 뭐 3관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게 가장 큰 의원의 첫 번째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걸 그거 안, 하러 가는 예, 그걸 거니까. 보낸 건데 그걸 안 한다 하면 사실 의회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군수님이 예산 편성했던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네, 네. 나중에 연말에 감사 받으면 되고 네, 네. 그럼 의회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있고 잘못 편성이 되었으면 그걸 바라주고 대안을 해서 네네. 삭감을 하고 네네. 그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국민이 준 의회의 칼인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사실은. 예. 그런데 그걸 안 한다 하면 그 책을 안 본다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미리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네. 회기가 열리기 며칠 전 법정 기한 안에 딱 갖다 줍니다. 의원들 공부하지 말라고. 최대한 짧게. 예. 밤 12시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받는 입장에서 또 조마조마하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의 책도 그렇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집행부하고 의회 또 이런 또 삽바 싸움이 있네. 시간적인 아, 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걸 다 보려면 또 밤을 샐 수밖에 없네, 그죠? 네, 뭐 각 실과별로. 그 보조해주는 인원은 없나요? 그 의정 활동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오사카 직원들이 한 9분 정도 계셨는데 네네.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걸 오사카 직원들에게 주고 드리고. 자료를 받아와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사실 숙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소통의 창구만 되지 일을 이것 좀 뽑아와봐 이런 건 안 되네, 그죠? 여기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본인이 다 봐야 되네. 그렇죠. 직원들이 뭐 의원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네. 본인도 다 하면은 집행부로 가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네. 공무원 자체가 의회직 공무원이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가지는 않으니까 네네. 이제 할 수 있지만은 7대 때 제가 할 당시에는 네. 본청 공무원이 의회직 공무원으로 파견 형태가 됐으니까 네. 그 집행부를 뭐 이렇게 곤란스하게 할 질문을 만들지를 않아죠. 그렇구나. 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진 지역에 아파트가 참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주택이 늘다 보니까 그 인근에 북면, 죽변, 뭐 근남, 매화, 기성 인근에 있는 소면 단위에서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인구 집중화가 되고 있고 작은 동네는 더 뭐 쪼그라들고 있고 그 소리 잘 나오네. 저쪽에는 여기까지 들리고 여기까지 들리는데.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울진읍이 좀 비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또 읍민들이 또 불평불만들을 많이 또 얘기하세요. 뭐 본인이 타지에서 살 때보다 이제 울진의 생활 SOC가 부족하면 뭐 이런 것들. 뭐 인격적인 욕하는 건 그 사람 생각이고 뭐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 안 되고. 그래서 도로도 좀 넓혀야 되고. 공약집을 만드셨어요 혹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아도. 그러면 공약을 몇 가지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공식적으로 내놓는 게. 한 6, 7가지 정도 이렇게 큰 거를 좀.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 정도만 예. 본인 공약 중에 이제 요게 꼭 중요하다라는 2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거 좀 뭐 새 나가는 건 아니겠죠. 공약을 미리 오픈하면. 자, 제가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뭐 의원님이 군수님 거를 갖고 와도 벤치마킹 해도 되고 박영길 후보 거를 해도 되고 장성영 의장 거를 해도 되고 공약에는 벤치마킹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새 나가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할 수 없어. 근데 그걸 또 카피하지는 않겠죠. 이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아까 우리 그 남대천에 제가 이제 물을 가두기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그 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름에 상시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어릴 때 거기 항상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물놀이를 했던 향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했어요 거기서? 예, 거의 뭐 무릎게 가쪽에 오면 무릎게 정도로 이렇게 물이 흘렀으니까 중앙에는 키 넘고 지금 우리 벼락바위라 하는 놀변 저쪽하고 기빈예식장하고 거기는 한 길 반 정도 됐어요. 거기 끝내줬네 옛날에. 예, 물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물이 이렇게 고갈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울진 물이 죽변 북면 진화리까지 갑니다. 주변에는 수원지가 없습니다. 상수도로 가죠. 예.
그래서 남대천에서 취수를 해서 하루에 한 6천, 7천 톤이 아마 네. 북면 축변으로 가지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위는 이렇게 건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가 있구나. 예,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 맑은물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항시 물이 좀 가두어지고 네네. 7, 8월 달이라도 거기서 애들이 야외 물놀이를 상설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이건 앞전에 제가 공약을 넣었었는데 네. 그때 뭐 떨어졌으니까 떨어졌고. 다시 한 번 더 추진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를 더 하면 네네. 울진읍 전체에 이제 둘레길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둘레길. 예, 연호정에서 출발해서 연아파트 뒤로 그 한전 뒤에 삼봉산으로 해서 네네. 어느 다리로 네네. 다시 연호정으로 오는 네. 울진읍을 한 바퀴 오. 그 둘레길. 길다 그러면 몇 킬로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구간 정도로 나누어서 전체를 이제 그러면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울진을 둘러볼 수도 있고 더 길게 한다면 뭐 공습, 현내항, 아까 얘기했던 대나리항을 넣어서 그거는 한 번 더 되면 하면 되고. 바다까지 넣어서 한번 더 하면 되는데. 울진읍 전체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 그래 하면서 간간히 뭐 점심 저녁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또 식당 횟집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네. 이번 산불 때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게 네네. 큰 차가 못 들어가고 작은 차들이 있었으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었던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매저하고 한 4일 정도 산불에 직접 현장에 가서 불을 껐습니다. 네네. 주택도 꺼주고 했었는데 그 작은 살수차들 네네. 그 차들이 읍면 단위로 네네. 한 2대 정도씩 이렇게 비치가 되어서 네. 불이 났을 때 우리 뭐 어소대도 있고 있지만은 네네. 또 청년들 자율방범대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월변 청년에 가니까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하면서 너무 이렇게 산불을 끄면서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올면 청년에. 예, 고생도 하고 청년들 해운 자체 친목도 다졌지만은 네네네. 타지서 울진을 위해서 이렇게 불 끌어오 주신 분들이 잠도 못 자고 꺼졌을 때 맞습니다. 자기들이 느꼈던 거는 형님 오연 한번 되면 꼭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차를 갖고 타 시군에 이 울진에 불 끌어왔던 그 시군에 보답하러. 일이 났을 때 어. 가주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우리 울진을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틀리다 보죠. 예, 꼭 이번에 살수차 네. 울진읍에라도 내가 2대 한번 해보겠다. 그럼 있으면 예. 타 지역에 지원 나갈 때 이렇게 갈 수 예, 있도록. 예. 오, 그거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월변 청년의 청년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거기 평균 학벌이 서울대라던데 우리 청년이 들어가려면 서울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역시 의식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래서 참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감명을 받았는데 네네. 이 부분은 꼭 내가 한번 되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듣고 보니까 또 영어 비밀을 이렇게 세 가지를 풀어주시니까 또 그거 명함 있으세요, 명함?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1시간이 갔어요. 필승 임승필 군의원은 필승 임승필과 함께 울진 초중고조로 아이고 뭐 성골이십니다. 그 슬로건은 뭔가요? 필승 임승필과 함께 이게 슬로건은 이게 슬로건인가요? 슬로건이 그뭐 제가 썼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뭐 국민 행복 정치 일하는 군의회 이렇게 국민 행복 정치 일하는 군의회 일하는 군의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예. 사진은 뭐 어유 참 끝내줍니다. 우리 이제 80년대 에로 배우 같은. 말해 뭐 이렇게 딱. 아이고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박예길 후보님 저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죄송해가지고 임승필 우리 후보님부터 이렇게 저희가 그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사실. 우리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주 한 병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1시간 금방 가는데, 이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울진 국민들에게, 이제 임승필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는 뭐 결의를 한번 인사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시간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대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고 어정 활동을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저에게 낙선이란 이런 이렇게 또 좋은 약을 주신 것 같은데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울진 고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생각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이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할 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안건 때문에 우리 젊은 공무원이 와서 아니라고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그 젊은 친구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논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젊은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 덤비니까 참 빠락빠락 덤비니까 내 성질은 난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원에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 당당하고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이렇게 좀 소통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라. 사실 실과장님들은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잘 안 안 합니다. 하죠. 예. 대립하기 싫어하시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없고 제가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군정에 관한 우리 공익을 위한 거라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찾아뵙고 우리 공무원 또 공직자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이라 생각하고 네. 같이 가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슬로건이 뭐냐고 물었는데 네. 국민 행복 정치 일하는 군의회 이 슬로건처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하나 제가 가슴에 새긴다면 전에 우리 김강원 의원 시절에 제가 국회의원. 예, 김강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렇게 걸개를 하나 걸어준 적이 있습니다. 네네. 민심은 전심이다라고. 그 당시 19표 차로 이렇게 국회의원님이 되셨는데 정말 제가 떨어져서 느꼈던 게 우리 민심은 당선도 시켜주지만은 네. 낙선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꼭 가슴에 명심하고 네네. 우리 국민의 마음이 곧 낙선과 당선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국민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모두 다 버리고 이름도 개명을 했듯이 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일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득이란 장소를 제공해준 우리 고경자 박사님 네.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학교 생활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늘 또 이 스텝하고 다 준비를 해주신 이정 선생님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 회장은 겁이 안 나는데 김 반장님은 너무 겁이 납니다. 이 자리 불러서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오늘 또 몇 가지 질문은 사실 언제나 해줬는데 그 질문은 안 하시고 생뚱맞게 안 묻는 대본에 없는 질문만 계속 골라서 하시는데 이 판 깔아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울진군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 오늘 인사 말씀에 마지막 인사 말씀에 인상 깊은 게 되게 많은데요. 4년 동안 그 원효대사의 해골 물바가지로 계속 물을 드신 게 느껴지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인사를 다 하시네. 우리 청소년 정신문화에서도 복합문화공간 문특위 우리 또 고경재 교수까지 또 인사드리고 우리 촬영 감독님에게도 인사드리고, 이야 많이 겸손해지셨어요. 이제 겸손한 의원 임승필 이렇게 예. 제가 하여튼 그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행복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가는 더 아름다운 울진군을 잘 스케치하셔가지고 모두 말씀대로 슬로건대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주는 따뜻한 감성의 군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4년 만에 인력시장이 서는데 이거 출근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는데 아무튼 뭐 여기서 임승필 그 후보님 그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박영길 후보님과의 두 번째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영길 선배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진 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21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영길 울진 군의회 기초위원 가선거구 박영길 예비 후보님 모시고 또 6월 1일 4년 만에 열리는 인력시장에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탐구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후보님 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뭐 요즘 그냥 계속 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기상. 그래서 체육관에서 어르신들과 체조로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시내를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뭐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소문 났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소문은.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신인으로서 이렇게 기초위원회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뭐 우리 처음 시작할 때처럼 계속 뭐 즐기는 걸로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축제를. 모토가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최수종 하이라 이후에 최고의 국민 부부 항상 그 형수님을 거론하시고 계신데.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같이 좀 다니고 싶었어. 남들이 또 좀 이렇게 또 더 잘 봐줄까봐. 네. 뭐그 사모님도 그렇고 박영길 후보님도 그렇고 지역민들한테 평소에 뭐 워낙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인생이 뭐 일하고 봉사 집밖에 없으시니까. 죄송합니다. 그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 유권자들과 울진 김반장이 간다 애독자들에게 준비하신 인사 말씀 시원하게 하십시오. 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쪽 보시고 이쪽 예. 카메라가 이제 아니 글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은 안. 예. 2년 반 정도 지금 우리 코로나로 마음도 몸도 경제적으로 다 고통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또 이번에 213시간 동안 이 산불이 나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 또 터전을 다 잃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마음을 조금 보태고 싶어서 27일 동안 그 우리 이재민들과 같이 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은 뭐 항상 그쪽에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또 그쪽에 또 한번 다녀왔는데 그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 잘 계셨죠. 저는 이 초심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가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박영길 후보님께서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시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낯선 환경에 정치 이게 뭐 선거운동 자체가 낯서시잖아요, 사실. 예, 예. 예. 그래서 또 순수한 면이 저희한테 또 다가오는 것 때묻지 않은 뭐 쉽게 얘기해서 닳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도 또 큰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고향이 금강송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쌍전 1, 2입니다. 쌍전 1, 2. 예, 쌍전 1, 2에서 태어나시고 예, 예. 학교는 거기 그 동네에 있는 삼건 초등학교 쌍전 분교를 예전에 분교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중학교는 어디 나요? 중학교는 또 울진 중학교 삼건 분교를 다녔습니다. 그 중학교도 분교가 예. 있었습니까? 옛날 상건중학교. 예, 예. 고등학교는 예, 울진 고등학교. 울진고등학교. 예, 나왔습니다. 그럼 동문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뭐 한 90명 정도 여기 있습니다. 계시고. 또 이게 작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셨으면 그 동창수는 적지만 예. 또 결속력이 좋잖아.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몰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금강성면에서. 우리 동네도 군연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으실 텐데, 그 금강성면 출신 정치인이 누가 계신가요? 역대적으로. 역대적으로 지금 방진수 의원님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사영호 의원님 그 의장까지 하셨다. 예. 그러시고. 그 전에 하셨던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예. 그러고 보니까 처음이 아니네요, 금강성면 출신이. 그때는 이제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지역 한 명씩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선거구가 좀 개편되면서는 예. 처음이고. 아닙니다. 그때 읍하고 사영호 금강- 의원도 그때 이제 금강성면하고 울진하고. 예, 울진하고 같이 했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선배님들한테 뭐 조언 많이 들으셨어요?
뭐 좀 열심히 잘하라고 이제 네. 칭찬만 받았습니다. 아니 영업 비밀을 좀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요번에 그 기초위원을 준비하시면서 그 슬로건을 일 잘하는 사람 박영길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 예. 그 나는 다른 분들과 좀 특화되게 이런 일들을 잘한다라고 본인 자랑거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왜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예.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네네. 요 시내로 나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자체가 건면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네. 남들인데 그리고 또 욕을 안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감도 있고 해서 네네. 제가 최대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네. 남들보다 부지런을 조금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되게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죠? 예, 지금은 복지연구사업소 행복의료기 대표하시고 예, 사람 사는 환경, 예. 요거는 그 방역 같은 예, 예. 일을 하시고 정관장 울진점을 또 예, 예, 사모님하고 같이 예, 예. 운영하고 계시고 예전에 중기도 하셨죠, 중기. 예, 예. 중장비도 한 18년 정도 했습니다. 중장비도 하시고 열심히 살아셨네요. 예, 예. 맞습니다. 슬라의 자녀는 몇 분 두시고 계십니까? 예, 일남 일녀입니다. 아, 남매 두셨구나. 예. 아이고 200점짜리 아빠네요. 예. 막내가 몇 살이에요? 22살입니다. 그러면은 뭐 막내도 그렇고 따님은 23. 예, 23. 아, 연년생입니다. 1년생이시구나. 예.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래도 지역사회는 그 집안의 표가 중요하니까 예. 자녀분들도 친구들 예. 표가 또 몰고 올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아 그렇구나. 다 울진에 계십니까? 예, 공부한다고 나가 있나요? 딸은 지금 언어 치료학을 이제 배운다고 지금 학교 지금 실습 중이라서 지금 제 선거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고 아이고 저런. 아들은 대구 한의대에 한의대. 있다가 이제 지금 잠깐 일 도운다고 지금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뭐 아들이 도와야 되지 든든하게 예. 그죠? 그 요번에 산불 때문에 울진이 좀 큰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전국으로. 그렇죠. 그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뵀어요, 여러 가지로. 예. 그 뭐 내가 이런 걸 했다 자랑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을 깔아드릴 테니까 그 개개인마다 후보들마다 봉사활동했던 부분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떤 봉사활동 하셨는지 본인 PR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3월 4일 날 그 불이 나고 시작해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이재민 대피소로 우리가 네. 저희가 갔습니다. 네. 이재민 대피소에서 사실 그 우리 오신 분들의 그때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이 보건소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감당한다고 그것부터 이제 계속 방역을 계속하고 아 사람 사는 환경. 예. 방역 뭐 자격증은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고려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자격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 예,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디 방역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이재민 대피소에서 하다가 이제 다시 이 그 뭐 덕구 그 호텔에 하고 네네. 우리 지금 그 각 동해관 동해관에. 쪽에 이제 그 이재민들이 다 이제 이 대피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동해관하고 네네. 계속 이제 덕구 호텔 네. 그쪽을 해주고 네. 또 거기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또 우리 그 구수국 자연휴양림에 그 저 격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도 저 남들이 접근할 수 없다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직접 뭐 계속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뭐 우리 저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간식 배달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이제 봉평 신라비에 네네. 그 사람들이 워낙 그 본부가 있다 보니까 많기 때문에 네. 거기 우리 집 사람 운전하고 제가 트럭 뒤에 타고 그 소독을 계속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계속 하시고 그 또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봉사활동만 해갖고는 이름 알리기에 조금 그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 못했을 텐데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박영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사실은. 예, 많이 모릅니다. 네네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방역을 하고 하면서 TV 뭐 인터뷰도 이렇게 한번 하고 네네. 또 이 방송에 또 이렇게
또 메인을 이렇게 또 잡아주다 보니까 그 이 소독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잡아주다 보니까 네. 그 TV를 보신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의 그 저의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뭐 부담 없이 그냥 뭐 선거 운동 그것이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전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치 신인으로서. 뭐 전략이랑 따로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달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송암 김준 선생님의 명언이 생각나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간다. 예.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의원이 되면 군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우리 감염병이 또 다시 지금 어떻게 다시 우리인데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배움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모든 곳에 다중이용 시설. 예, 그런 곳에는 꼭 이게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24시간 그 소독 체계를 꼭 한번 그 우리가 도입하고 싶습니다. 아, 그 의회 차원에서. 예. 아, 울진 군 군 차원에서. 차원에서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불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 불 탔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뭐 어떻게 심는지 이런 건 뭐 디테일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건 그래도 전문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 수리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편백나무라든가 뭐 자작나무 우습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우리가 수목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소나무도 예, 좋지만.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특색 있는 걸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그 불타는 곳을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네네. 전국의 묘목 그 우리 어떤 묘목이든지 네네. 울진에다 좀 심어가지고 묘목 단지로 이렇게 네네.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네네. 모든 묘목은 울진에서 다 나갈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그 단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하려면 우리가 중장비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그쪽에 이 도로를 할 때 네. 거기다가 MTB 그 우리가 뭐 익스트림 이렇게 스포츠. 예, 예. 그런 쪽이나 뭐 오토바이 네, 이런 좋죠. 쪽으로 네. 우리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발상. 예, 그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네. 뭐 경기 그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그런 문제는 참 큰 본인들이 즐기는 거지만은 그 사람 그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미리 하루 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회를 먹는다든가 맞아요. 뭐 모든 그런 게 예, 경제 유발 효과가 예, 좀 많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를 좀 도움돼 그런 쪽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색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또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스포츠 같은 것들을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를 유치를 해서 예. 그런 대회를 열무로 해서 예, 지역 있는 축제로 특색 예, 예, 있는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예. 뭐 획일화된 뭐 축제 말고 예, 예. 어느 동네나 하는 축제 말고 예, 예. 익스트림 스포츠 그 뭐라고 그래 그 엔듀로 바이크라고 막 산 막 타는 거 예, 있거든요. 예. 그 그거 총망라한 우리가 이제 전국에 그 예. 동호인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불탄 곳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복구도 복구지만 예, 예. 그런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스포츠를 예, 예. 한번 또 유치해서 예, 예. 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 펌핑 트랙이라고 펌핑 트랙? 자전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거 요철이 좀 이렇게 아, 예, 이게 예, 예. 하는 그런 걸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엑스포에 가면은 케이블카가 사실 좀 짧습니다. 네네. 예, 짧기 때문에 네. 그 케이블카를 이제 우리가 혹시나 이게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성시키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된다. 네, 네.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면은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 펌핑 트랙 같은 걸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가보시니? 예, 가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요 사진에도 한번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러시구나. 요런 쪽에 이제 한번 요런 걸 우리가 예. 예,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불러모으면은 우리 애들은 또 뭐 그런 것도 즐기고 케이블카도 한번 즐길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그 공원도 뭐 산책하고 또 우리 이제 파킹 골프 그런 파크 것도 골프. 예, 파크 골프도 이제 같이 이제 좀 즐기고 그러니까 이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걸 한번 제가 이제 직접 한번 그 대전에까지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고 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익스트림 스포츠나 또는 또 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예. 자전거도 그냥 뭐 앞으로만 가는 게 예, 아니고 예. 그런 요철이나 이런 것들 예.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롤러브레이드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요철로 예. 또 우리 어릴 때 타던 스케이트보드도 이렇게 예.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예, 세계적인 그래서 대회도 뭐 있고. 거기 저 자전거 펌핑 트랙이라고 옆에 이제 제가 대전에 갔는데 그 용어가 이제 자전거 펌핑 트랙이구나. 예.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예, 묘기도 부릴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주변에는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되죠. 겸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아니 보기에는 엄청 점잖으시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또 그런 또 스릴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네. 예, 그런 걸 이제 뭐 즐길 수는 저도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즐기지는 못해도 이런 것쯤은 우리가 돈이 되지 않겠나. 이게 장사꾼이다 보니까 이게 꼭 이거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런 걸 설치를 해놓으면 예. 외부에서 와서 뭐 축제 때 대회도 열 수 있고 예. 그러면 그런 동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을 울진에 마련할 수 예, 있다. 맨날 바다 산만 얘기할 게 예. 아니라 또 불이 났음에 예. 또 이걸 우리가 그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또 다시 잘 활용해서 또 다른 스포츠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군의원이 되면 예.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뭐 우리가 좀 기회를 한번 어렵지만 그런 기회를 한번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울진에 그 산악자전거 그 코스가 좋은 코스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임도로 돼 있어 가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임도는 임도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뭐 경기장으로서는 사실 뭐 큰 그건 안 되고 하니까 메리트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불이 난 곳에는 우리가 이런 걸 좀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그 울진 군의회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받지 못하거든요. 아까도 뭐 임수필 후보하고 얘기를 했지만 비리가 늘 터져가지고 울진 국민들이 울진 군의원들을 보는 시선이 일부 의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사실 안 좋아요. 신뢰도 없고 그 박영길 후보께서 군의원이 되면 울진 군의회를 어떻게 신선하게 바꿀 수 있는 보안이 혹시 준비가 돼 있는지 뭐 비리 터질 때마다 국민으로서 손가락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군의원들이 뭐 저런 비리를 저지르나 이러고 울진 군을 욕먹인다 이러고 그런 신랄한 비판들이 많은데 내가 군인이 되면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예, 이번에 그 뭐 산불 났을 때도 제가 이제 군의원들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왜 이렇게 큰 재앙이 대재앙을 우리가 우리가 맞닥뜨렸는데 왜 임시회도 한번 열어보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뭐 제가 이제 질책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게 국민과 밀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밀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그게 좀 뭐 비리라든가 그거는 그건 개인이지만은 개인이죠. 예. 예, 아주 극히 개인적이지만은 밀착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발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아닌 걸 맞다 할 수도 있고 맞는 걸 아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불신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 소멸 시대 저희가 살고 있어요. 예. 울진이
청년 생태계가 생각보다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물론 뭐 다들 원자력 이러는데 원자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청년들이 뭐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키우고 계시지만 울진에 와서 막상 뭐 하려고 그러면 마땅한 게 없어요. 예. 그 인구는 자꾸 줄고 예, 예. 뭐 데이터를 보니까 한 달에 200명씩 줄고 있다는데 청년이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어 주는 뭐 그런 공약 같은 건 없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뭐 저도 뭐 그런 대본이 예, 없으니까. 예, 아니 그 대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셨던 것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울진 청년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을 이제 지금 운영하면서 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른들이 지금 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 우리가 40% 정도의 우리가 노인층을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데 그 어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모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그 우리가 마을에 네네. 빈집을 우리가 조금 어떤 식으로 사업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어떤 네. 그 군 차원에서 네. 수리를 해가지고 네. 어른들을 공동 생활을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제 건강이나 네. 뭐 정신 건강이나 네. 영양 상태 이런 네.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업시켜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케어한다고 우리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젊은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좀 용이하게 네. 해줌으로 해가지고 네. 그나마 또 우리가 더 우리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 청년이 울진에 많이 머물러야 되는데 예. 청년들이 울진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청년들이 머무르려고 하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겁니다, 그거. 예. 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한울 3, 4, 5기를 지금 우리가 뭐 그 간곡히 그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만은 네네. 지금까지의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최고 네네. 그 마지막 단계 일을 우리가 네네.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나쁜 말을 하면 노가다 하는 그런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 원자력 그 발전소가 들어옴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 경제 활동 우리 군의 그 경제 수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바라든가 한바에서 술도 팔고 이거 좀 먹는 것도 거기서 해결하고 잠도 거기서 자고 하니까 경제 효과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자력에 아주 실질적인 좋은 거기에 맞는 그 과를 뭐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질 높은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그나마 간단하게 여기에 남을 수가 있는데 정리하면 이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예. 인프라가 예. 조성이 되면 예. 뭐 그건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경제활동,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프라가 이제 수반이 되면 예. 청년들이 머물 수 예, 있는데 예. 뭐 그냥 한 발할지로 큰 그 식당들, 숙소들이 들어오니까 원자력은 들어왔는데 일꾼들이 나와서 소비를 안 하니 예. 예전만큼 예. 원자력에 대한 특수 효과가 별로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 예.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할게요. 박영길 후보께서 정치 신인이니까 예. 진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촌사람 같아 너무. 예.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막 능수능란하게 하면 정치 신인이 말 잘하면 사기꾼인지 그게. 그래도 순수하셔가지고. 예, 제가 사기꾼은 아닙니다. 순수하셔가지고 더 울진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뭐 느낌이 있으신 것 같고 글을 이렇게 SNS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써서 올리시는 거 보면 시인 같으세요, 시인?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글을 잘 쓴다기보다 제가 이제 이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네. 제가 겪었는 그거를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봐주는 분들에게 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녹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어떤 분은 조금 너무 길다 하고 어떤 분은 너무 또 짧다 하고 뭐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사모님이 대신 써주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이게
그 사람 그거 하고 네네. 그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밥이라도 잘 먹고 그래 사람 그런 동네 살았고 그러셨구나. 예, 뭐 가수원도 하고 했으니까 잘 살고 사모님 했으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예, 청송입니다. 상소도시 청송. 예. 야,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산소를 품은 여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시골에 이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살았던 그 모든 걸 그걸 이제 거기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잘은 못 써도 그냥 이렇게 한번 녹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산골 소년의 감성이 엄청나게 묻어나는 진짜 시인같이 이렇게 글을 쓰시길래 이분 참 마인드가 아직 순수하시구나. 뭐 쉽게 얘기해서 덜 달았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또 마음을 또 쉽게 다칠 수도 있고 또 전투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싸움닭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도 보지만은 그런데 꼭 강한 것이 뭐 잘한 이게 좀 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때로는 또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유연성이 갈대처럼 이렇게 유연한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싸움 하는데 뭐 우리 싸움 방법이라고 무술로 얘기하면 이제 태극권 같은 예. 거나 이렇게 예. 가지고 상대 힘을 예. 역이용하는 유도같이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 나는 그런 유연성 있는 의원이 되겠다. 예. 그 지역사회 규칙을 만드는 이제 조례를 제정합니다. 예. 군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 국민으로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나요? 내가 의원이 되면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고 싶다 했던 것들. 저는 뭐 이 조례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아직 조례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안 했는데 네네. 뭐 좌우지간 이게 제가 배워가지고 네. 열심히 한번 그쪽으로 저는 뭐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런 거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합니다. 내가 예. 배워가면서 하겠다. 예. 의정 활동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금강송면에 뭐 K씨가 박영길 후보님한테 뭐 이런 걸 좀 군에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선배님이 이렇게 예. 뭐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박영길 후보하고 그 인간적인 네트워킹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 전달이 좀 힘들잖아요.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보완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제가 이제 선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뭐 시골 집집마다 한 번씩 다 이렇게 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전화번호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뭐 그런 이게 하는데 저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가 782-0002번으로 이 자는 78 2에 0002번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화는 저는 항상 365일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오픈하겠다. 그래서 폰으로. 어려운 휴대폰 번호보다도 0002 이 자를 기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듣겠다 하는 그런 그걸로 이렇게 무릎 배처럼 이렇게 귀로. 예. 아까 임승필 후보께서 781-1111 예. 782-0002 예. 돈 주고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골든 번호를 또 받으셨어요? 예,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벌써 한 20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번호를 이제 다른 저 지인이 쓰던 걸 네. 제가 한번 어거지로 이거 달라고 782-0002번. 예. 그러니까 782니까 옛날 거 예, 맞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를 이제 귀자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듣겠다는 이제 그런 그거를 언제든지 이제, 782-0002로 전화하시면 예. 박영길이가 전화를 받겠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예. 그런 소통의 장을. 예. 참고로 김반장이 간다 대표 번호는 783-0909입니다. 영구 없다. 오늘 전화번호 좋은 사람만 나왔네. 예, 781-1111, 예. 782-0002, 김반장이 간다 783-0909. 영구 없답니다. 예. 야, 이것도 락앤롤 베이비. 이거 전화번호 20년 전에 준비하셨구만. 예. 소통하시려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제가 그 번호가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인이 전화번호를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114가 있었고 0002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000 2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002번을 제가 이제 계속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산불이 나서 이제 송이 재배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이제 금송이가 예. 될 것 같은데 금강금송이가 이제 송이 축제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 송이 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축제가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이제 송이 축제는 이제 좀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우리 우리 초본 식물이라고 이제 고사리류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산불이 나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우리 고사리류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 면적의 고사리가 나중에 그럼 우리가 고사리 축제 조금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나물 축제 이런 걸 뭐 이렇게 산나물 축제. 예,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안 되겠나 이제 그거 하면서 엔디류 바이크, 예. 익스트림 예. 스포츠 예. 축제도 같이 예, 대회도 같이 열고.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걸로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엔디류 바이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옛날 예. 얘기하면 예. MX 같은 예. 거. 예. 참 울진에도 그 동호회가 있는데 아주 그 활성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어제 우리가 저도 실제로 보면 끝내줘요. 그거 예. 막 폭정 붙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토바이 모토 오토바이 하는 우리 후배를 만났는데 모토크로스라고 그러죠. 예. 근데 후배 이름이 뭐예요? 말 얘기해도 된다. 그렇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동호회에서 좀 와가지고 어제 우리 울진에 그 산불난 그 집에 가가지고 뭐 위로도 하고 또 성금도 또 이렇게 해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리도 있네, 예. 그 팀이.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그러면 울진에도 한 수십 대가 되는데 울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각 지역에 해야지. 전국으로 다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그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울진에 분명히 이건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우리가 이제 경제 유발 효과를 그렇죠. 안 오르겠나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 또 예. 지역민들도 새로운 스포츠를 보면서 예. 또 접근할 수 있고 예, 다가갈 수 있고 맨날 그 텔레비에서만 보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오토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진짜 도전하고 싶은.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저도 이제 군에 들어가면 울진에 이제 지금 산을 이제 우리가 사실 잃었는 겁니다. 이렇죠. 예. 잃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남은 건 바다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바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울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네. 최소한 우리 스쿠버 라이센스 한 장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학생들에게 예. 스쿠버 라이센스를 울진에서 딸수 졸업하면 있게. 예. 그래서 좋죠. 울진에서 오픈워터라고 그러나요? 예. 제일 초급자. 그래서 초급자 정도라도 우리가 그럼 울진에서 오면은 울진에서 졸업하면은 그래도 그 라이센스 한 장 정도는 있다. 그럼 전국에서 우리가 해양 레포츠 센터가 우리가 아주 오산 해양 레포츠 센터. 그게 워낙 좋은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끝내주죠, 그거. 그래서 뭐 전국에서 여기 온다 이러면 거기 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뭐 과도 만들 수 있는 그 거고. 요토학교하고 예, 연결돼가지고 예. 요즘 활성화돼서 엄청 그런 잘 쪽으로 되고 우리가 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돈을 국민들이 경제가 이제 부강해야 이제 우리가 울진 국민이 잘 살고 또 젊은 사람들도 여기 머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으로 뭐 그런 쪽으로 저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산 정확하게 해양 레포츠 센터. 레포츠 센터입니다. 거기 예. 레포츠 센터장, 본부장 김강정 선생님이 거기 우리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회장님도 하시고 이런 수변 정화 활동도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레포츠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 와갖고 체험할 수 있고 라이선스 딸 수 있게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요토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요토학교도 운영하고 계신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가가지고 바다의 남자 김강정 선생님. 그래서 응원하고. 얼마 전에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하는데. 그분하고 친하세요? 거기 관리하시는 뭐. 뭐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이렇게 네네. 뭐 준비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해양 밑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가 네. 이런 것도 네.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정화 작업도 때로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주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회원들하고 잘하시더라고요. 모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그걸로 받아가지고 바다의 동네 울진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학생들만큼은 예. 그 물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잠수할 수 있는 오픈워터 자격증이라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예, 예.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예, 예. 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예, 예. 그러면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한다 하고 그 어르신들에 관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노인 복지는 지금 뭐 해도 지금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걸 또 우리 자식된 우리 도리로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모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점점 더 노령화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게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거의 정점에 지금 다다르지 않았겠나 이제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자주 하는 그 어른들이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했지만 공동 생활 가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어른들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원 가시라고 하면은 싫어서 안 갑니다. 그룹홈 같은 걸 말씀하시는 예, 예, 그룹홈? 그러니까 예. 그룹홈.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이렇게 다 그 마을회관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먹을 수는 있는데 잠을 아니 그 보일러 막 기름도 넣어주시고 하던데 복지로. 그러니까 그건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용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을에 가면 빈집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집을 하나 정도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손을 그러니까, 봐서 예. 그냥 그러니까 가시면 어른들을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서 하면은 그런 걸 해가지고 어른들이 어차피 지원해 주는 이게 뭐 기름값, 뭐 뭐 그런 식비, 거를 예 그렇게 해주면 노래방 기계도 막 사다 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영양 상태가 사실 좋아진다고 봅니다. 맞네. 예. 그럼 식사도 잘 하실 테고 예. 같이 모여서 그래서 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다 이거 전기 장판 하나에 TV 앞에 있는 작은 TV 불 하나로 네네. 이게 다 사십니다. 자택에. 예. 자택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동해관이라도 가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점점 더 모아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는. 예. 그래서 어르신들 다리가 막 우리 후보님 팔뚝보다도 얇겠다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럼도 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게 너무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사실 운동도 더 못하게 되고 하다 지병 보니까 있으신 분들은 더 예, 힘들지. 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공동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각 마을마다 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소, 보건지소. 예, 보건지소들이 가서 어른들 케어를 해주고. 좀 이렇게 케어보다는 이제 우리가 맥박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혈압이라도 한번 재주고 건강관리.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어른들의 또 고독사도 또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고독사는 우체부들이 막아준다 하대. 예. 우체부 선생님들이 온 집을 다 다니시니까 예. 그분들이 참 직업을 통한 봉사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그렇게 예. 그룹홈을 만들어서 시골집을 하나 수리를 해가지고 예. 군에서 지원을 물론 예, 해줘서 거기서 한 곳에서 모여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게 예. 몇 분 안 계시잖아, 그죠? 예. 그래도 5-6명이라도 이렇게 그가 주무시기도 하고 또 내 집에 가고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시고 하는 그런 거걸로. 요즘 선거운동 하시면은 어르신들 자동 휠체어 수리는 어떻게 하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겁니까? 밤에 많이 하죠. 밤에. 또 제가 어차피 그런 거는 또 무료로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저는 이게 이제 소문도 안 이게 났어요. 업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제일 나가면은 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네. 당신이 군의원 되면은 이걸 누가 누가 해줘? 수리해주노 이제 이런데 제가 오늘 김 반장이 안 했으면 밤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굴구지 가가지고 아이고, 굴구지. 하고 지금 현종산인데 그거 가가지고 오늘 지금 사실 예약이 돼 있는데 현종산까지. 어이구. 예, 그래가지고 울진군 전역이 저 섹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기로 돼 있는데 오늘 내일 새벽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일 잠을 좀 덜 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군의원이 돼도 자기 직업은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야지 예. 또 생활이 되고 예, 사실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걱정하지 걱정, 마세요. 예. 의원 해도 예. 이 직업은 안 넣습니다. 예. 그래서 제 차를 항상 제 차에 그걸 도구를 항상 싣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그런- 있고 당연히. 예, 당연히 할 수 있죠. 월급이 적어서 직업이 없으면 안 돼요, 군의원하면. 예. 아유, 그 개개인의 뭐 보는 시선에 따라 어디에 서서 의회를 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많이 갈리잖아요, 사실. 예, 예. 그 박영길 후보가 보는 울진 군의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음. 조금 노력이 좀 부족했다. 뭐 얘기하세요, 세게 뭐 싹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는 뭐 참 너무 제가 과한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예, 수 있는데 예. 좀 안타깝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은 예. 안 되겠나. 그런데 제가 이제 가면은 뭐 만약에 가게 되면은 네.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 국민에게 해보도록 다가가는 하겠습니다. 군의회를 한번 예. 만드는데 예. 초석이 돼보겠다. 예. 아, 작은 힘이지만 예. 초소위원으로 가면 좀 맥이 없다던데. 그래 배워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래가지고, 해야죠. 예. 처음부터 잘하는 예. 사람이 있나? 예. 또 신인도 있고 예. 또 재선도 있고 해야 예. 되지. 예. 예. 그 올해 그 집의 나이가 어떻게? 59입니다. 친구들 나이가 예. 59살. 아주 젊으시네요. 뭐. 59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인생을 어느 정도 한갑 가까이 되셨어요. 예, 예. 살아보시니 뭐 인생의 소회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인간 박영길을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 저는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도 제가 힘 있는 동안에는 네. 또 남을 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살아가지고 남들인데 아 그 사람 그 내가 막상 죽었을 때 네. 아 저거 잘 죽었다 음.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 아깝다 아깝다. 그런 소리를 참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자식인데도 떳떳한 아버지로서의 뭐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읍내 나와서 아버지가 누구노? 그럼 박영길 박자 영자 길자 쓰시는데 아이고 그래 네가 그 집 딸이나 그 집 아들이나 예. 아이고 아버지가 참 이랬다 이런 소리 듣고 예, 싶다는 예. 얘기잖아요. 아 그게 모든 부모가 바라는 바람인데. 그 재향군인의 이사세요? 예 맞습니다. 군대는 어떻게? 예, 저 동두천에 있는 26사단 그 우리가 저 75연대라고 하는데 거기 수송병으로 어. 제가 이제 그, 운전, 예, 육공차. 30개월, 예, 30개월 예. 만기 세대. 예. 어이구 동두천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 미군들 그때도 많았죠. 예, 그때도 그때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겠지. 예. 뭐. 현역으로 전역. 예, 예, 현역으로 예, 하여튼 군복무는 뭐 확실합니다. 현역. 예, 미필이면 또 질문이 안 될 뻔했는데 현역으로 나오셨고 아드님은 군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뭐 우리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 노동력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면제는 아니죠. 면제죠. 면제. 예. 아이고 그 뭐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픈 거를 자꾸 예. 물어보면 안 되니까. 일 잘하는 사람 박영길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군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확실하게 역할을 하고 이런 건 뿌리 뽑겠다 하는 본인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열심히 디테일을 얘기하달라니까 본인 PR을 좀 하라고 왜 시민들한테 그래야지 후보님 이게 뭐 어필이 되지 자꾸 열심히만 하면 다 열심히 하지. 예. 그런데 남보다가 더 많이 움직이고 또 우리 국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래서 또 국민들에게 더 듣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정말로 박영길이가 옆에 있다 군의원이 옆에 있다 하는 그런 그걸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은 부지런함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일어나서 더 먼저 만나고 열심히 하겠다. 성실함으로 살아온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겪어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고 그 울진군에 그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이 선거철이 됐으니까 이제 이게 뭐 네거티브도 좀 있는 것 같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중간에 지금 뭐 오해 지금 휩싸여가지고 지금 있고 얘기하세요 그거 오해인 거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왜 저는 오해인지. 뭐 사실 이제 뭐 어떤 카드라가 있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박영길을 불편하게 하는 카드를 한번 확실하게 풀고 가시죠.
저는 뭐 지금 제가 그 후보로 나온 그 이상 이제 제가 누구를 뭐 다 표가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뭐 누구인데 그 몰아주고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내가 네, 누구 운동을 해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 다른 정치인. 예. 아,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뭐 이렇게 내거 하기도 바쁜데 뭐 누구 그래서 해주노?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신인을 나오다 보니까 네.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네. 그 나는 참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상대편 쪽에는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나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위에 이제 그게 말이 들어가 가지고 참 제가 이제 공경을 조금 받았는데 아 그런 근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네 남편은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돕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나를 네거티브 하려는구나 그 표를 가져가려고 이런 오해를 받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처음 이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이슈를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공약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거를 이제 소신도 피력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오해가 생기더라. 너는 이제 오해가 생겨가지고 네가 왜 나를 이제 나를 공격하느냐, 김 반장을 왜 공격하느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조금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니 다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나는 뭐 뭘 하겠다 이건 이렇게 나쁘니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소신도 내가 밝힐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그 신인이 그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막 가야지 신인은 막 가야 돼 그냥 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씀 아시죠? 예. 정치인이 되려면 포스코 가가지고 35mm 철판 얼굴에 깔아야 됩니다. 심장에 60mm 철판 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작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다칠 것 같은 멘탈이 되면 멘탈이 약하면 정치 못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 9년이 되시면 또 박영길에 대해서 얼마나 또 뭐 좋은 말씀 예, 하시는 예. 분도 있지만 또 오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시켜놨더니 저랬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랬을 때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으면 본인이 힘들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면 또 가족이 힘들어.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한 말도 내일 손바닥처럼 뒤집는 게 예, 정치인데.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제 저도 나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됐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오해를 조금 이렇게 풀어줬으면은 저 좋겠는데 잘 안 풀리지. 예. 지금 뭐 상황에서.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제 마음을 뭐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조금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이름이 거론돼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못하시고 예. 그런 오해가 있어서 예. 조금 마음이 안 좋다. 같은 지역사에 살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이제 슬슬 뭐 잠깐 1시간 지났어요. 그래 됐습니까? 잠깐 1시간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면허증이 되게 많으세요. 면허증 좀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 면허 있는 거 한번 읊어보세요. 뭐 중장비 뭐 차량 운전하고 하는 그런 거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출애라 뭐 덤프 뭐 이런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돼. 뭐 일종 보통 대형 네. 트레일러 네. 또 스킬로드 네. 로드 진동 롤러 또 이거 방화 관리 방화 관리. 또 이거 우리 소독에 관한 그런 거 또 보청기 됐습니다. 관리 뭐 됐습니다. 뭐 종류가 좀 많습니다. 한 26가지 되는데 한 12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네. 네. 그 자랑할 것도 자랑하고 가야 된다니까.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했다는 거는 본인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격증이 뭐가 있다는 예. 것도. 음주운전을 안 했는가 보네. 한 번도 취소가 됐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검증되는 겁니다. 예. 요번에 뭐 당의 공천심사할 때 이력서 써서 내셨겠지만 예. 그 시험 봤다면서요. 요번에 예, 분명히. 예. 잘 보셨어요? 뭐 그냥 뭐 중간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꽈락도 있다던데 꽈락. 제가 60점 저도 미만 받은 열심히 사람도 했습니다. 있다던데. 예. 인터뷰는 뭐 무난하게 면접은- 했습니다. 예. 잘하셨구나. 그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예. 국민들의 특히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아직은 순수하시고
울진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박영길 후보 참 용기 내서 이렇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용감하신 거잖아요. 신인으로서 이렇게 나오신다는 네. 자체가. 그 59세이신데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점 또는 또 보완해야 될 점을 의원이 되면 잘 풀어 나가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울진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신인으로서 여러분 곁에 이제 다가서고 싶습니다. 뭐 그 다른 모습으로 그 정치인 모습으로 다가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자라지만은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항상 가까이 있는 그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뭐 인터뷰도 좀 미진하고 하지만은 제가 더 그 잘 해가 능수능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잘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김 반장님 이거 유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좋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좀 이게 이런 쪽에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정치 신인이 말 네. 잘하면 사기꾼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옆에 뭐 해줘서 고맙고 네, 네. 제가 이제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이거 한골 탈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금강석면에 순수함이 느껴지신 우리 박영길 후보, 아이고 이렇게 또 사실 떨리실 텐데 제안이 갔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또 수락해 주셔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김반장이 간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6월 1일 날 좋은 결과 응원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거의 이슈는 뜨겁습니다. 아이고 전사의 심장만큼 뜨거운 게 선거 이슈인데 우리 4년 만에 크게 장이 열리는 인력시장에 여러분들은 사람 고를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김반장이 간다 우리 지방선거 축제 요 기간 동안 출연을 원하시는 후보자들께서는 아까 전화번호 783의 영구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783의 영구영구로 전화 주시면 24시간 김반장이 간다 휴대폰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출연하시는데 한계성도 있으신데 뭐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순번대로 저희가 자리가 만들어지는 대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82에 000입니다. 782에 0002. 예. 박영길을 찾고 싶으신 분은 24시간 박영길 후보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은 782에 0002. 예, 울진 김반장과 통화하고 싶으신 분은 783의 영구영구입니다. 울진 김반장이 간다. 오늘 그 6월 1일 울진의 선택. 여러분들은 인력시장에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부제로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21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